요양시설을 가지신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안히의 MC 여인정, 편안히 대표 이동구입니다. 정성엽 변호사님 이번 주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실제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오늘도 역시 우리 대표님이 예. 문을 좀 열어주세요. 네. 저희 집은 저희 부부와 홀로 되신 어머니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신데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쉬는 날을 제외하고 어머니를 케어할 수가 없어 집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불러서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저에게 어머니께서 석호야 이놈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나한테 약을 안 준다. 예? 약을 안 준다고요? 아유 그래, 와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약 시간 놓치면 안 주고 그냥 가고 그래. 정말요? 저는 고민을 하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어머니 약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예, 이해합니다. 아드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데요. 예? 말씀하세요. 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들 그러세요. 기억력도 그렇고 몸도 불편하시다 보니까 착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심술이 나신 것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훤하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자제분들께 설명을 드리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챙겨 드리겠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약 먹은 거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 뭐 섭섭하거나 화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니의 투정은 계속됐습니다. 아유 겁도 없이 마른 반찬 두어게 내놓고 밥 먹으라고 그러잖아. 어머니 냄비에 국이 많이 줄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또 어느 날은 아우 내가 아파서 먹는 약 말고 내 영양제 있잖아, 그걸 지도 먹더라. 어머니 그분이 왜 그런 짓을 하시겠어요? 급기야. 아우 내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걔가 글쎄 날 밀치더라. 어머니 큰일 날 말씀 마세요. 그렇게 빠져있던 저에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럼 그거 사러 가정용 CCTV 요새 그거 되게 잘 돼 있어. 애들 있거나 개 있는 집에서 많이들 하는데 엄청 잘 보인다더라. 그래? 그래, 그리고 그거 어머님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더 이상 투정은 안 부리시겠지. 그렇게 저는 가정용 CCTV를 어머니 몰래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드디어 영상을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아드님이시구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머님이 또 거짓말로 투정 부리세요? 뭐요? 거짓말? 거짓말은 당신이 했던데 당신 그냥 안 넘어가 각오해. 어머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간 어머니께서 당해온 것에 대한 분노도 컸지만 그걸 못 믿은 제 자신이 더욱더 미웠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저를 보며 속상해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만 같고 요양보호사를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편안히 묻고 싶습니다. 진짜 CCTV 아니었으면 이거 정말 억울할 뻔했어요. 그렇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네. 지난번 회차의 경우에는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네. 간병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으셨던 경우고 또 이번에는 또 가족분들이랑 환자분들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네네. 케이스거든요. 아마 이런 경우도 엄청 많을 거고 네. 이와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증거나 이런 서로 쌍방 간의 문제를 이렇게 소명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안에서 잘 설명해 줬다시피 증거 수집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CCTV 설치 같은 것들은 뭐 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노인복지법을 제정을 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보다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난번 회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지만
있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한 성희롱은 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사안과 같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단순히 노인에 대해서 방임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방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일반적인 그 형법상의 폭행과는 달리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노인분과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노인복지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가족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양시설 운영자분들께 또 한 가지 좀 주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인복지법상에는 그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령 그 소속된 요양보호사분들이 노인에 대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장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런 뭐 아버지한테 이런 뭐 폭행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시설의 장 분들에게 신고를 하면은 즉시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양벌 규정에 의하면 여기 계신 요양보호 선생님이나 간병인 분들이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걸 참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요양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지 마라 했는데도 아예 선생님이나 간병인 분께서 이런 실수를 하셨을 경우에 면책이나 이런 게 없이 항상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법상으로도 물론 시설에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범죄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그런 내용이 인정이 되면은 면책은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부분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죄가 일어나면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평소 교육을 한 내용에 대해서 뭐 교육 일지를 기록해 놓는다든지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최대한 미리 마련해 놓는 게 시설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평소에 진짜 매일매일 주의를 굉장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인분들한테도 그런 의사 같은 것들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어보고 내용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좀 갖추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이제 뽑을 때부터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선생의 역할을 좀 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러면 아마 자격증상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 며칠 옆에서 봐도 정말 힘들고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 옆에서 이렇게 간병하시다가 정말 100시간 잘 하시다가 1분 1초 이렇게 감정을 못 이겨서 하시는 분들도 순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런 걸 악용하시는 분도 긴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구별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신 정 변호사님을 모셔놓고서 항상 이 말씀을 나눠도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 갖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속상하긴 한데요. 거꾸로 이것도 케이스 자체가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생기면 편안히로 연락해서 정 변호사님과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요양사 선생님은 참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라기보다도 환자분 영양제를 본인이 먹는다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으로 이분 자체가 조금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돌보다가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욱해서 아유 어머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랑 남의 약까지 영양제까지 본인이 털어서 자기 입에 넣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좀 제약이 좀 있고 가정집에서 간병을 하거나 방문 요양을 할 경우에는 이거를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아마 근무를 꺼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 이런 사례처럼 가족들이 있어서 그나마 CCTV를 보고 항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경우고요. 정말 슬픈 경우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가족들이 많은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는 향후에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교육도 필요하지만 관련 보험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 든 게 여기는 그래도 어머니가
의사소통이 되시는 예, 예, 분이라 예, 아드님한테 얘기를 했지 네. 솔직히 환자분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또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언어 예.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예. 그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막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실 텐데 그렇죠. 가족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일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정말 내 가족 돌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또 보호하는 게 네,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님들은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100분 중에 99분이고요. 한두 분의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사례 네. 때문에 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99분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자주 들려. 그래가지고 좀 사실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또 오늘도 저희가 꼭 또 필요한 주제예요. 나눠야 예. 되는 주제를 또 함께 여러분들과 했는데 앞으로도 요양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 네. 아무리 바쁘셔도 다음번에 또 맞아요. 이게 워낙 정 변호사님 찾는 분이 많아갖고 네. 다음번에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편히